이미 거의 타자 쓰시던데. 그건 뭐 워낙에 잡기에 어렸을 때부터 접한 기회가 있어. 어떻게 보면 당구도 좋게 하신다고 당구도 150? 그렇지. 바둑도 두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추도사인데요. 네, 김세길입니다. 우리 고인이 되신 홍세아 동지와는 저하고 나이는 같아요. 같은데 내가 대학 2학년 때 그 외교학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대학 2학년 때 처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 살아생전에 한 60년 지기가 되겠네요. 홍사는 대학 시절에 참 우리 새로운 문화운동을 적극 참여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이게 뭐 우리 보니까 그때 나왔던 우리 유공준 선생님도 그때 사람 임진택 동생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 사회학도라서 좀 문화운동 쪽에 참여 못했지만 그분들과 많이 잘 이렇게 저런 학생운동이나 하고 했는데 참 특히 이 연극 연출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홍세아 동지 만들었던 여러 연극이라도 이것은 지금도 아주 가슴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참 전 파리에 택시 운전사 할 때 그때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파리에 가서 만나서 한 이틀 정도 이렇게 기억이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던 것이 새삼 떠오르고, 또 베를린에서 항상 이렇게 5월달이 되면 강주문화제를 했는데 그때 또 우리 홍세아 동지가 파리에서 와서 거기에 있는 교민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민중 연극을 공연을 하고 그때도 연출을 맡고 그랬던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홍세아 동지야말로 참 엄청난 감성의 소유자이고 그리고 냉철한 지성과 감성, 그리고 때묻지 않는 그런 성실한 마음, 이런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한평생 우리 세상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노력했다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그의 모습, 그의 발언, 그의 활동, 이런 것들이 새삼 가슴에 스며들어옵니다. 항상 그런 마음을 우리가 되새긴다면 우리가 자신들도 좀 더 사회적 실천으로 행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1년 전에 갔지만 항상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우리 홍세아 동지, 지하에서 편히 쉬더라도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 언제든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홍세아 선배가 떠나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조촐한 일주기 행사를 준비하자는 이야기가 오갈 무렵에 문득 1년 전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의 신발을 묵묵히 정리하던 한 후배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떠올랐습니다. 구두는 거의 없고 죄다 운동화, 활동화, 뒷굽 두껍고 꺾어 신고 낡고 닳고, 홍 선배가 평소 누구와 가까웠는지를 보여주네요. 그날 빈소 앞에 가득했던 그 허름한 신발들은 어쩌면 그 흔한 학연, 지연,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권 연과 멀리 거리를 둔 채 늘 힘들고 낮은 현장을 마다않고 찾아다니며 진보와 이성의 목소리를 전한 선배의 삶을 오롯이 보여주는 징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배가 우리 곁을 떠난 1년 사이 이 땅은 광기와 폭력 그리고 거짓과 혐오의 난장으로 얼룩졌습니다. 지난 겨울 느닷없이 찾아온 내란의 밤은 숱한 피와 눈물로 쌓아올린 민주공화정의 토대를 한순간에 허물어뜨렸습니다. 선배의 어떤 젊은 시절 삶의 궤적을 바꿀 만큼 충격이었다던 그 숱한 사건들이 만백년이 지난 이 시절에 버젓이 자행될 수도 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면 혹여라도 하늘나라에서 편히 잠드시 못하셨을 것만 같아서 오는 내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행히 시민들의 용기 덕에 내란의 밤은 이겨냈습니다만 아직 저희가 갈 길은 아득합니다. 어느새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조기 대통령 선거에 쏠려갑니다. 그러나 과연 대선 이후의 세상이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나은 세상일지에 대해선 그 누구도 선뜻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국 이후 20여 년간 구성원과 그리고 또 외부 필자로 한겨레와 함께했던 선배가 마지막 한겨레 칼럼에서 전했던 성장에서 성숙으로의 당부는 아직 이루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마냥 체념하고 있지 않겠습니다. 방향을 잃고 잠시 헤매일 때마다 그 선배의 나지막하지만 매듭이 분명했던 그 중저음의 목소리와 반짝이는 눈빛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만큼 한겨레를 따끔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또 있나요? 건강하게 돌아와서 다시 한겨레에 칼럼을 쓰지요 라며 수줍게 웃던 생전의 모습이 선배가 떠난 지 1년 오늘도 너무 생생합니다. 후배들이 간절히 바랐던 그 약속을 영영 지키지 못하고 호련히 떠난 선배가 많이 아쉽고 원망스럽지만 저 높은 곳에서도 선배는 날마다 아낌없이 질책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선배를 추모하러 찾은 이 자리에서 저희 부족한 후배들은 다시 위안과 용기를 얻어 돌아서려고 합니다. 고결한 자유인 홍세화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상섭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서 선생님 추도식에 오려고 신발을 신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윤석열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세상 14일차의 아침인데 선생님이 살아 계셔서 오늘 아침에 공기와 바람을 같이 맞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참 좋아하셨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산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신 지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선생님과 개인적인 연이 있지는 않지만 여러 차례의 강연을 통해서 선생님의 말을 배웠고 영어에 몸일 때 여러 저서를 통해서 선생님의 글을 배웠습니다. 실천에 마디마디마다 선생님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생을 깨어서 생각하는 사람으로 침묵을 넘어 말하는 양심으로 사셨습니다.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셨고 불의에 맞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묵직한 물음을 던지셨습니다. 당신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했고 당신의 글은 때로는 아팠지만 필요한 약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시지만 선생님의 말각을 그리고 삶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삶과 운동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통해서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 가르침은 앞으로도 길이 되어 우리 노동자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되새기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고귀한 뜻이 세상에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길이에 함께 서겠습니다. 선생님 부디 평안하십시오. 고마웠습니다. 그립습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우리 금속노조 한국GM지부 간부 동지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도시 낭독 순서입니다. 홍쌤을
그 가까이서 가장 친밀하게 모셨던 우리 시인 이문철님이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며 시를 쓰는 노동당 고양 파주 지역위원회 당원입니다. 홍세화. 눈발이 휘날리던 어느 날이었지요. 소박한 배낭 속에 노동당 가입원서 가득 넣고 길을 나섰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기댈 곳 하나 없던 가난한 여인이 분유 한 통 훔쳐 차디찬 감옥에 가야 할 때 당신은 따스한 눈물로 손을 잡아 주었지요. 뼛속을 파고드는 통증보다 차별받고 고통받는 민초들이 잔인한 폭력 앞에 하나둘 죽어갈 때 당신은 심장을 쥐어짜며 더 고통스러워하였지요.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에서 생명을 소중히 아끼시는 당신. 오늘 보이시나요? 저마다의 가슴에 멈출 수 없는 평등 세상의 혁명을 간직한 채 여기 서 있는 벗들과 동지들이 들리시나요? 오늘도 구미에서 세종로에서 가자 지구의 마지막 병원에서 죽어가는 소년의 비명소리가 바람이 불어오네요. 사회 대개혁의 바람이 불어오네요. 한 맺힌 동지들의 뼈가루가 우리들의 양심을 향해 불어오네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반민주 세력들은 여전히 미쳐 날뛰는데 척탄병의 투척을 어디로 날려야 할까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한다고 당신이 얘기했었죠. 당신의 길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을 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제 기억 속에 홍세화 선생님은 여기 문구에도 나와 있는데 척탄병으로 기억이 됩니다. 사실 대충 느낌은 오는데 척탄병이 정확하게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이 표현을 보고 나서 예전에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척탄병은 수류탄을 투척하는 임무를 맡은 병사라는 뜻인데 그게 척탄병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으로 나왔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수류탄이 그냥 쇳덩어리였대요. 되게 무거운 쇳덩어리, 기술이 발전되기 전에는 무거운 쇳덩어리여서 그걸 던지는 사람은 아주 힘이 센 사람, 심지어는 2명이서 수류탄 하나를 던지기도 했답니다. 던지는데 수류탄이 멀리 날아가지 않고 바로 앞에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척탄병의 임무, 수류탄을 던지는 임무를 맡은 사람은 수류탄을 자기 온몸을 그냥 적에게 노출된 채 수류탄을 던지는 그런 일들을 맡았다고 하고, 그래서 수류탄을 던지는 것은 곧 그냥 자기 목숨을 잃는 것과도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알고서도 나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척탄병이라고 합니다. 2011년도에 당을 대표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던 정치인이 탈당을 해서 당이 상당히 어수선할 때 사실 홍세화 선생님이 나설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척탄병 선언, 쉬어질 때까지 수염 풀풀 날리는 척탄병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을 수습하기 위해서 누구도 오르고 싶지 않은 그 무대를 오르는 심정으로 당 대표를 맡았던 분이 홍세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의 척탄병 선언을 듣고 나서 흔들렸던 눈빛이 다시 초점을 잡았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불안했던 마음을 수습했다면서 당시에 생생한 기억을 남겼던,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당원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홍 선생님은 척탄병 선언은
그리고 그렇게 나섰던 것은 혼란스럽고 엄중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응대할 것이냐,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태도, 즉 그것을 온몸으로 직면하는 태도를 저는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아직도 우리는 홍세환 선생님의 뜻과 정신을 기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파면이 되었고 그렇지만 극우는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양당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 독점으로 표현되는 이 정치 재난은 수그러들 줄 모르고 더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이 불평등과 혐오가 만연한 이 혼란의 시대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응시하고 직면하는 것 역시 홍세환 선생님이 남긴 삶의 궤적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세환 선생님은 낮은 곳으로 임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누구보다 날카롭게 이 세상을 논평하고 비평했지만 전선에 일선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원 200연으로 그리고 홍세환 선생님의 후배로서 다시 촉탄병이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앞서서 걸어가신 홍세화라고 하는 촉탄병에게 다시 한번 존경의 마음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녹색당 대표 상현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모여주셔서 또 선생님이 외롭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세화 동지 잘 계십니까? 네, 잘 들리시죠? 마음이 마냥 편치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네, 광장의 시간을 지나면서 선생님과 함께, 동지와 함께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팔뚝질을 하고 윤석열 파면을 외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세화 동지는 녹색당 당원 동지셨습니다. 네, 붉은 이 노동당 동지들 앞에서 노동당, 녹색당 이 이중당적을 가지셨던 홍세화 동지를 또 당원 동지라고 부르려니 심장이 막 뛰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동지는 정당법 독소조항 앞에서 당당히 이중당적자임을 밝히셨고 정당 간의 또 진보 세력 간의 연대가 중요함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네, 혹한에도 뜨거웠던 광장의 시간을 우리가 함께 지났습니다. 홍세화 동지가 던지셨던 질문을 마주합니다. 우리의 시대를 묻습니다.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자본과 권력 그리고 차별과 혐오의 토대 위에 섰던 친일 쿠데타 수괴를 끌어내렸지만 다음을 만들어갈 책무를 쥐고 있는 정치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장에서 끊임없이 외쳐졌던 평등과 영대의 정신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볼 여유가 생겼는데요. 하늘을 바라보자 고공농성에 나선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폭염과 폭우 속에서 더욱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인 노동자들이 계속 싸워야 하고 자본의 탐욕에 생태 한계선을 아득히 넘는 끊임없는 개발로 생태계가 지역이 황폐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진보 정치는 함께 가혹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차게 외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평등을, 연대를, 생태평화의 세상을 더욱 힘주어 간절히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치가 오늘을 버티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시민들의 매일의 광장이 되고 골목이 되고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는 시민들의 짱돌이 되고 화염병이 되고 바리케이트가 되고 척탄병이 될 수 있도록 홍세화 동지가 그린 세상과 또 걸어오신 길을 기억하겠습니다. 아웃사이더로 또 자유분방한 마음으로 진보 정치의 발걸음을 그렇게 디뎌가신 동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여기 함께 선 동지들이 서로의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먼저 가셨지만 홍세화 동지도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살아 숨쉬면서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떠나게 되는 지금 이 세상이 참 원망스럽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갑시다.
네, 그곳에서 즐겁게 평안하게 잘 계시고요. 저도 언젠가 동지를 뵐 때 잘 살았노라고, 잘 했노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힘차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투쟁! 네, 기본소득 확대터 안효성입니다. 지극히 사적인 추모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글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적었습니다. 홍세화 선생, 어디에 계십니까? 선생은 누구십니까? 선생이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1년이군요. 그리고 우리는 선생이 편히 쉴 것이라고 믿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전에도 그러했지만 누군가의 노래를 빌리자면 내 무덤 앞에서 울지 마라. 난 거기에 없다. 나는 잠들어 있지 않다. 라고 선생은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덧붙이시겠지요. 나는 무수한 바람이 되어 새들의 날개짓 속에 있고 밤하늘 부드러운 별빛이 되어 있다고. 정말 그렇더군요. 지난 겨울과 봄, 희망의 목을 비트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마법사들이 들어닥쳐 세상을 잿빛으로 만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모기로 들고 거리에 나갔을 때 선생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그곳에서 전사로서의 선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눈빛과 손은 단호했지만 표정은 쑥스러워하셨지요. 강렬한 오랜 망명 시절 선생은 무장을 해제당한 전사였습니다. 그 대신 선생은 생각의 분투 속에서 말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똘레랑스로 처음 발화된 선생의 말은 배제된 사람들, 가장자리, 생각의 좌표와 결, 그리고 공부를 거쳐 어른됨과 성숙으로 이어졌고 미안함과 겸손으로 끝맺음했습니다. 선생의 입과 손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실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들의 일상적 뜻을 알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생의 말들은 모자람도 넘침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사회에 딱 맞았다는 의미에서. 하지만 그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행함과 됨됨이와 어울린다는 의미에서. 그러니 선생은 몸의 전사이자 말의 전사였습니다. 그러나 선생은 이렇게 그려내는 게 우리의 또 다른 거침의 소치일까요? 선생은 그 무엇보다 소박한 자연이었는데 말입니다. 선생은 그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과 즐겁게 노는 것을 사랑했는데 말입니다. 아니면 은퇴한 산책자를 억지로 불러내려는 우리의 욕심일까요? 누구 말대로 죽은 자에게 비치기 위한 산자들의 억지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선생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언제나 부끄럽게 만들고 그럼에도 우리를 끊임없이 나아가게 만드는 선생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때때로 고뇌에 빠뜨리고 그럼에도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선생은 누구십니까? 선생은 물론 여기에 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없기에. 설사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답을 찾으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수한 바람이기에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고 흘러다닐 것이기에. 하지만 우리가 조용한 아침에 깨어날 때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존엄한 인간의 삶에 대해 사랑하는 벗의 이야기를. 예,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로는 홍세화 선생님의 사촌 되시는 홍은숙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을 순서인데요. 홍은숙 선생님. 가족들이 12월 말에 가시면서 많은 분들 인사드리지 못하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죄송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빠랑 예전에 나누었던 메일들 보고 보면서
이거를 한번 읽어드려야겠다. 2000년 6월 21일 날 오빠가 이제 파리에서 보내신 메일인데요. 은숙에게 그동안 잘 있었니? 보내준 메일 잘 받았다. 작은 아버님께서 원만하시던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이다. 은숙이도 고생이 많이 하고 있겠지. 작은 어머니께서도 고생 많으시겠지? 편찮으신데 한번 찾아가 보지도 못하는 처지고 빨리 귀국하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 남북정상회담을 보고는 더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런데 이거 정리하는 문제도 만만치 않고 내 언니도 여기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용빈이와 수연이 정례 문제도 있고 그래도 나는 1, 2년 안에 영국 귀국을 생각하고 있단다. 영국이 그렇구나. 그럼 이만 줄인다. 마리교회에서 오빠가 네, 고맙습니다. Bella me, passe